절대값 그리고 가우스. 절대값 기호랑 가우스 기호는 뭐 여기저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 방정식 파트긴 하지만 방정식 파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가끔씩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절대값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가우스는 가끔씩 나오고 하는데, 사실 이 절대값과 가우스 문제,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를 언제 배우죠? 구체적으로? 안 배워? 수학하에서 함수 배울 때 절대값 함수가 좀 튀어나오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배우고, 사실 가우스 함수라는 걸 따로 이렇게 단원에서 지정해서 배우진 않아요. 예전에는 정석에 가우스 함수라고 해서 딱 소단원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가우스 함수 자체를 다루는 단원이 없다.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 좀 곤혹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이따가 아마 선생님이랑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이미 배운 친구도 있고, 근데 어쨌든 새로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 절대값 문제와 가우스 문제, 뭐 풀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 절대값 문제든 가우스 문제든 범위를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범위를 나누는 거 하나 있지 않았나? 뭐였었죠? 미지수. 그렇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거기서도 추계 방정식이 미지수일 때는 범위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나눈 경우도 있고, 절대값 가우스 문제처럼 각각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범위를 적절히 나누어 줘야 되는데, 자, 그럼 절대값 문제는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그렇죠. 요 부분이 있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절대값 기호 안의 부분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죠. 그러니까 어떻게 포인트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왜 0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걸로 보호가 바뀌죠. 그렇지. 절대값이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면은 이 절대값 기호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값 안에가 플러스면 절대값이 기호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절대값이 기호가 유의미한 기호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값 안에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바뀌어줍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한 번 붙여줘서 양수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절대값 기호,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일 때 절대값 기호를 그냥 날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를 빼버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더 붙여줘가지고 양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마이너스 함부로 빼면 안 되냐면 절대값 함수를 할 때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함부로 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나눈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우스가 문제입니다. 가우스가 뭐죠? 일단 이렇게 가우스 X 있으면,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가우스 X가 나왔을 때 얘는 정수니까 X의 범위를 정수마다 쪼개는 거야.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정수마다 쪼개는 거죠. 근데 그게 될 때가 있어. 언제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Y는 가우스 X일 때는 그게 됩니다. 근데 Y는 가우스 X가 아니라면 그렇게 범위를 나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X의 범위를 0에서 1, 1에서 2 정수마다 나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가우스 X는 Y는 가우스 X라고 했을 때 물어볼게요.
이거 y가 정수라는 거예요? x가 정수라는 거예요? Y가 어쨌든 y가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갖다가 x가 정수가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느냐? 요 전체. 가우스 x가 요 전체 값이 양수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가우스 전체 값이 양수가 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 3분의 1x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때도 과연 x를 0하고 1,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할 거냐는 거지. 0에서 1, 이것도 얘는 0이고 1에서 2, 이것도 0이고 2에서 3, 이래도 0이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전체가 정수가 양수가 아니에요. 정수. 미안. 정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가 정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될 때가 언제예요? 3분의 1x가 1이 될 때는 얘가 1에서부터 2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건 뭡니까? x가 3에서부터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6 사이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지. 6에서 9 사이, 9에서 12 사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이 정수가 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만 한다. 가우스 문제는. 기억하기 쉽겠죠? 절대값 가우스 문제 기본 뭐야? 범위를 나눈다. 절대값은 절대값 안의 기호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그쵸? 가우스는 무엇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전체 값이 y값이 정수가 될 때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한번 가보죠. 4번 보시면 가우스 EX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냥 가우스 X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범위 어떻게 나눠야겠어요? X는 얘는 그냥 X만 있으니까 0에서 1에서 2 이게 가능해. 하지만 여기 EX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EX가 정수가 될 때는 정수에서부터 0.5까지. 그러니까 1에서 1.5, 1.5에서 2, 2에서 2.5 이런 식으로 2분의 1마다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나눠주게 되면 당연히 얘도 그 두 번마다 한 번씩은 정수가 반복되니까 예, 그 범위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 범위를 정수와 정수.5, 정수.5와 그 다음 정수까지 범위를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0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1, 1에서 2분의 1 이걸 다 해볼 거냐는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범위를 봐봐요. x가 n에서부터 n 플러스 2분의 1, n.5까지. 두 번째, x가 n 플러스 2분의 1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수와 정수.5, 정수.5부터 그 다음 정수까지.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보면 그러면 이때는 가우스 EX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다가 n에서 n 플러스 2n이죠. 그쵸? 그 다음에 가우스 x는 얼마가 됩니까?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적용을 시키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4n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 될 때 얘기하는 거네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이거 왜 인수분해 돼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n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선생님 이거 n을 정수로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없으니까 이 경우에서는 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때는 EX의 가우스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저거 전체 곱하기 2한 거죠. 그러니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2n 플러스 1. 그 다음 정수가 되는 거고, 하지만 가우스 x는요? 그냥 얘는 그냥 n이죠. 그쵸? 그래서 또 적용을 시켜보면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n이네요. 2n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다. 그러면은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은 0인데 이거 아름다운 꼴인가요? 그래요? 어떻게? 아, 이렇게 되네요. 그러므로 n은 뭐여야만 해요? 마이너스 2분의 3일 수 있어요, n이? 아니죠. n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n은 1이어야만 한 거예요. n은 1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x의 범위는? 하고 물어봤어요. n 1이 들어가면 n 1 여기다 들어가면 x의 범위 어떻게 돼요? 2분의 3하고 2 사이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거를 진짜 0에서 1에서 2, 2에서 0에서 2분의 1, 2분의 1에서 1, 1에서 2분의 3 했더라도 금방 나오겠네요. 금방 나오긴 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10에서 11.5에서 뭐 12 사이 이런 게 답이었다면 일일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우스 나오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는 거구나 아시면 되고요. 5번 문제도 봅시다. 자, 여러분들 가우스 굉장히 까다로워 하는데 고등학교 전범위에서 봤을 때 가우스가 쓰이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해지는 단원이 있어요. 선행을 다 한 친구들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가우스가 씌워졌을 때, 가우스 기호를 썼을 때 오히려 더 편한 경우가 첫 번째가 언제냐면 함수의 극한 따질 때거든요. 함수의 극한, 여기 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가우스를 씌워봤자 어차피 가우스는 소수점 아래 부분이 버려지거나 어쨌든 하기 때문에 1 이하의 숫자가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1 미만의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극한에서는 가우스 기호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극한에서는 가우스 기호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미 선행한 사람은 이해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가우스 기호가 상대적으로 편한 단원이 어디냐면 수학 원 선생은 한 번씩은 했을 것 같은데요. 수학 원에서 가우스 기호 어디에 잘 나올까요? 앞에 단원이야. 로그 방정식. 로그에서 나와요. 로그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 상용 로그? 상용 로그 단원에서 뭐 기억 잘 해보세요. 상용 로그가 있으면 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 종이 들어오세요. 종이 시험 보고 온 거니?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수업 시작한 지 15분 정도밖에 1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풀었으니까 이 문제는 영상으로 보충하시고 시험을 끝나고 남아서 하시면 되고, 문 조금만 닫아줄래요?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죠? 혹시 기억나나요? 자리. 그렇죠. 정수 부분은 그 숫자의 자릿수, 소수 부분은 그 숫자의 배열, 최고 자리 숫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뭐 어쨌든 그걸 지금 알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5번 문제를 보니까 그게 떠오른다는 거지. 절대 그 선행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 부분에서 떠오르냐면 바로 여기. 여기. 그게 그거죠. 소수. 그렇죠. 이 부분에서 떠오르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x의 소수. x에서 가우스 x를 빼버렸잖아. 그럼 x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을 빼버린 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만 남는 거야? x의 소수 부분만 남는다. 이것 좀 물어봅시다. 혹시라도 이거 착각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서 1.7의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0.7 편하게 대답하면 1.7의 소수 부분 0.7, 마이너스 1.7의 소수 부분은요?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 0.7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 1.7의 소수 부분, 얘는요 마이너스 2 플러스 0.3이니까 0.3이 소수 부분입니다.
그럼 소수 부분의 정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겠죠? 소수 부분은 뭘까요? 어떤 숫자의 소수 부분? 0 이상 1 미만의 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마이너스 1.7의 소수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뭐 마이너스 0.7 혹은 0.7 이렇게 대답해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수의 소수 부분이라는 수학적 정의는 0하고 1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줘야 돼. 뭐 이 개념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뭐 도움이 된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소수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그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지. 어쨌든지 간에 얘가 근이 존재할 때 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2차방 x에 대한 2차니까 이거 전개해가지고 판별식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아무래도 가우스가 있으니까 가우스가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고 싶냐면 x가 실수라고 그랬죠? x를 선생님이 보통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이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나누면 n 플러스 알파라고 설정을 해버리는 게 좋아요. n 플러스 알파. 그래서 n은 정수. 알파는 어떻게 설정해야겠어요? 소수 부분이니까 0에서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요. 이 식이 n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요거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2n 알파 플러스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8은 0. 미지수 몇 개? 3개. 네? 아, 2개. 두 개. n이랑 알파. 그럼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 하나 구해줬으니까. 식 하나 어디서 구할까요? 하나는 뭔가 범위 있어. 저 X. 추가로 구할 수 있는 식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떤 형태입니까? 미지수는 분명히 n과 알파 두 개인데 식은 하나네요. 그렇죠? 약간 부정방정식의 느낌이 나는 문제예요. 뭐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될까요? n은 정수예요. 알파는 0하고 1 사이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값을 만족하는 n 값을 찾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마이너스 18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봐요. n 플러스 알파의 제곱 여기서 n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18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알파의 제곱이라는 건 1보다는 작은 수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n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어떤 수가 돼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n에다가 뭐 2를 넣었다고 쳐보자. 2를 넣었다고 친다면 이 숫자의 제곱은 9가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9가 넘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18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죠? n에 3이 들어갔다고 쳐보죠. 그럼 이 숫자는 16이 넘어갈 수 없어요. 알파가 0하고 1 사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18이 될 수 있겠냐고. 아니잖아요. n이 4가 됐다고 쳐보죠. n이 4가 되면 이 숫자는 16보단 크고 25보단 작을 거예요. 그 사이에 18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능하겠네. n이 5가 됐어요? 그럼 넘어가서 안 돼. 6이 돼서 안 돼. 가능한 n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4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식이 있어서 연립해가지고 n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n이 정수고 알파가 0하고 1 사이라는 조건 때문에 n값이 4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n은 4다. 그럼 4 집어넣고 전개하면은 알파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알파는 근의 공식을 써야지 나옵니다. 알파는 0하고 1 사이 하면 알파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나오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냥 얘기했었던 뭐 함수의 극한이니 뭐 상록이니 거기에서 전혀 개념 쓰이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야. 요런 모양에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선행했고 어느 정도 했는지 내가 파악이 안 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당장은 나랑 선행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학기 중 되고 시험 대비하고 하면서 학기 중에는 어차피 선행을 못 하거든요. 중학교 때랑 달라요. 학기 중에는 선행을 못 합니다.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좀 더 알아가고 여러분 더 알게 되면은 이제 방학 동안이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어떤 스케줄로 선행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계획을 짜줄게요. 자,
자, 다음 7번 갈게요. 7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k-1 x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6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 이 뭐래요?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오직 한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인데 사실 이 식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뭐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보고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고 싶을까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 밑에 뭐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만 보고 하고 싶은 거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싶을까? K가 1일 때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것도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 X에 대한 무슨 방정식? 그냥 방정식이죠.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가요? 아니에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내면 어떻게 돼야 돼? K가 1이 아닐 때나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몇 차든지 1차든지 2차든지 상관없습니다. 최고차항이 미지수일 때는 항상 최고차항이 0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처음 보자마자 함부로 판별식을 쓰면은 이제 요걸 빠뜨릴 수가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이네. 그러면은 지금 뭐야? x의 값이 오직 한 개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4분의 d 해가지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이게 0이 되면 되잖아. 하고 풀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부분을 염두 안 하면 그럼 틀리는 거죠. 요거 빼먹을 거니까. K가 1일 때는 무조건 근이 하나일 텐데. 1차 방정식이 돼서. 그쵸?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어떤 다항식이든지 간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라면 그 값이 0이 될 때와 0이 아닐 때를 나눠서 항상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게요. bx 플러스 3c는 0. 이게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플러스 2b 플러스 3c. 자,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 이거는 좀 많이 편해지죠. 마음이 벌써.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 자, 그런데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1하고 2 사이, 그리고 베타는 5하고 6 사이. 굉장히 구체적인 조건이네요. 자, 2차 방정식과 두근 나왔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근각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니? 그러면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는 뭐니? a분의 3c 이렇게 되는데요. 알파와 베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것끼리 더하면 6이고요. 큰 것끼리 더하면 여기가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 a분의 b가 지금 6하고 8 사이가 되는데 가의 조건에서 뭐였어? 미나 졸려요. 가의 조건에서 a, b, c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a가 2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b는 두 자리의 자연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a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b도 자연수라며.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b는 뭐일 수밖에 없어? 7일 수밖에 없구나. 너무 쉽게 나와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c는 0이 된다. 근데 이 3c가 얘는 그러면 그냥 진짜 그냥 3c네요. 근데 곱한 거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작은 것끼리 곱하고 큰 것끼리 곱해서 3c는 그럼 5랑 12 사이인데 3c, c도 한 자리 자연수라며. 서로 다르냐는 말 있어요? 그런 말은 없네요. 그러면은 5와 12 사이에 들어가 있는 3의 배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2랑, 그러니까 6이랑 9밖에 없으니까 C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C가 3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C가 2가 된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죠? 아름다운 꼴입니까? 자, 그럼 이렇게 근을 갖게 되는데 요 지금 두 근이 1과 6이란 말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이 범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그쵸?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9 아름다운 꼴입니까? 아, 이건 또 아름다운 꼴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x는 근의 공식 썼을 때 2분의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 두 개는 저기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2분의 7 마이너스 13. 네, 2분의 7 플러스 루트 13은 안 돼요? 네, 그쵸. 저기 범위 안에 알파랑 베타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C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BC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몇 번 합니까? 13번. 13번에서 선생님 또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죠. 자, 위에 2차 방정식과 밑에 2차 방정식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개수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네, 개수가 이렇게 싹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요? 그 역수 아니에요? 이거는 이 근의 역수가 됩니다. 외워두셔도 돼요. 왜 그럴까? 저는 근거기서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x 대신에 x분의 양변을 x제곱으로 여기서 나눠버리잖아요.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a x제곱분의 1 플러스 b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죠.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하는 x 값이 뭐가 되겠어요? 이 위에를 만족시키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니? x 대신 알파분의 1이나 베타분의 1이 들어가면 여기서 알파랑 베타 들어간 거랑 똑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 개수의 순서가 반대로 바뀌면 그 근은 역수값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운데 것만 부호가 바뀌면요? 이거부터 할까요? 가운데 것만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곱하고는 똑같고 그러니까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여기 x의 개수만 부호가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여기 x 제곱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어차피 t가 안 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집어넣으면 여기 알파 베타 집어넣는 거랑 똑같이 나오죠. 가운데 개수가 바뀌면은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이번에는 그러면 개수도 바뀌고 부호도 반대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겠죠. 두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되죠. 맞아요. 여기서 가운데 부호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그때그때 하기보단. 그러면 그 플러스 C 앞에 부호가 네. 마이너스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겠지 그러면.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럴 일 없습니다. 그 B랑 그건 좀 복잡해져요.
그럼 13번 문제가 요거죠?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만 생각해 보면. 알겠죠? 역수로 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대소관계가 바뀔 텐데 단 하고 나와 있는 게 너무 치명적인 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 0하고 1 사이. 절대값이 0하고 1 사이구나. 역수 취하면 절대값이 그럼 커지겠네요, 훨씬. 그렇죠? 그리고 부호만 따져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알았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개념을 몰랐다. 그럼 뭐 이 문제는 지금 산으로 가는 거죠. 아마 여기 뒤에 해설지 산으로 가고 있을걸요? 아닌가? 선생님 기억을 아주 다른 풀이로 깔끔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선생님 안 봐. 옛날에는 이거 산으로 갔었거든요. 문제 풀이가. 그래서 저거는 그냥 외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풀이로 딴 거. 이거 아니 없죠. 이게 해설지가 근데 출제자는 이렇게 냈을 거예요. 출제자는 이렇게 풀라고 냈을 텐데 해설지가 가끔씩 그런 내용을 못 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출제자 따로 푸는 사람 따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여기 써있는 선생님들 있잖아. 출제 다 해. 그 다음에 자기 조교나 아는 제자나 학생한테 이거 풀이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출제자 의도와 다르게 푼 해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 저자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아요? 이 아, 해설이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 책, 이거 쓰는 저자들은 이런저런 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다 검토하기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설지는 중요해요. 아까 해설지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14번. 오메가와 오메가 반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오메가가 아니네요. 이거의 두 균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 그쵸. 켤레로 존재하겠죠. 여기 루트 3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수잖아요. 그래서 허근이 있다면 그 컬렉은 존재할 거예요. 연아 6시간 잤으면은 줄지 말아야지 오늘은. 근데 선생님 컨디션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선생님 오늘 4시간 잤어. 선생님 오늘은 4시간 자버렸어. 왜요? 선생님 드라마를 잘 안 보거든요.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나는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그거를 멈출 수가 없어.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그치, 보통 그렇죠. 그래서 나는 드라마가 뭔가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안 봐. 처음에 안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가 완결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 한 번에 몰아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제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 저녁 먹으면서 TV 뭐 보지 하다가 이제 스토브리그 알아요? 요즘에 드라마 핫한 드라마? 스토브리그 아는 사람 있나? 모르나?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선생님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드라마가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남궁민 나온 드라마가 있는데 밥 먹으면서 봐야지 하고 보다가 밥을 2시간을 먹은 거야. 2시간 동안 본 거야. 그리고 2회까지 봤는데 또 보고 싶어갖고 4회까지 보다가 새벽 4시에 잠들었어. 새벽 4시에 잠들었는데 보통 이제 그랬으면 한 10시쯤에 일어나면 되는데 10시쯤에 일어나서 오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고양이 이름이 겨울인데 겨울이가 아침에 깨워요 선생님을. 밥 달라고 습식 사료, 캔 사료 달라고 깨우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와가지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깨워. 일단 내 몸 위에 올라가서 꾹꾹이 알아요? 고양이들 꾹꾹이를 막 해. 그러다가 꾹꾹이를 그래도 처음에 바로 안 일어나죠. 그럼 막 침을 막 질질 흘려. 침을 질질 흘리다가 내 머리맡으로 와가지고 자기 머리로 내 얼굴에다가 들이받아. 이렇게 막 들이받아. 얼굴을 이렇게 들이받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려고 그래도 귀찮잖아. 자야 되잖아. 그러면 이불을 다 완전히 덮고 있으면 괜찮은데 팔이나 다리나 삐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글로 와가지고 콱 물어. 그러니까 막 상처가 나게끔 무는 건 아닌데 고양이한테 물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게 그냥 앙 무는데 되게 따끔해. 근데 상처가 나진 않아. 따끔해. 그렇게 물어. 그럼 깨는 거지 뭐. 8시 반부터 와가지고 깨워가지고 그래서 일어나 버렸죠. 갑자기 왜 그 얘기했지? 졸지 마요. 졸지 마요. 지금 이런 거 알아가야지. 이런 거는 사실 개념수에 나와 있다거나
뭐 기본 문제를 푼다거나 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쵸? 저런 개념들 알아가야 돼요. 추가적으로. 자, 이거 가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오메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메가 세제곱이 1 이런 건 아닙니다. 저거의 근이 오메가니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해서 오메가 백승까지와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쭉쭉쭉 해서 오메가 바의 백승까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뭐가 있다? 반드시 규칙이 있다. 뭔가 이렇게 속어 더하는 거. 더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 먼 길 갈 뻔했네요. 자, 반드시 뭔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죠. 네. 근데 규칙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야. 어떻게 찾을래요? 세 가지 떠올라야 돼. 일단 떠오르는 일단 오메가를 그냥 직접 구해버리는 거죠. 오메가를 직접 구해버리는 거지. 왜? 왜냐면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라니까. 분명히 소거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근해 공식을 써버리는 거야. 근해 공식을 써서 진짜로 구하는 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망했죠?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인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겠어요? 이거 거듭 제곱하면 최소 3번, 최대 6번 정도까지만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뭔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렇게 무식하게 푸는 방법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풀 수 있어요.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혈례가 쌍으로 존재. 근각계수의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개수, 똑같은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서 규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겠죠. 오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생각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 1 플러스 오메가 전체 한 개의 전체 켤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길 구해서 예. 켤레 붙인다. 예. 그건 여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요거 전체 켤레 이거 하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겠죠.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값이 절대로 뭐는 나올 수 없어? 허수는 나올 수 없겠네. 답에 허수 있으면 걔는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답에 허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또 저거 보고 생각나는 거 없어요? 14번 저 딱 이 식만 보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양변 x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양변 x로 나누는 건 쓸모없어요. 왜? x 플러스 x분의 1이잖아 저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쓸모가 없다. 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선생님 말하기 기다리면 안 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 하고 싶은 거. 그게 중요하다니까. 딱 어떤 식을 봤을 때,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 그게 떠오르는 게 첫 번째예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하고 싶지 않나요? 양변 제곱하면 그렇죠. 양변 제곱하면 뭔가 저러한 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만 봐도 그렇죠? 이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풀었겠죠. 뭘로 갈까요? 나는 하나만 할래. 저는 2번을 했어요. 마지막 걸로 한번 해볼까요? 2번으로 했어요. 2번으로 해도 규칙 나오죠. 12번 나와요. 근데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냐면요. 얘가 처음에 1 플러스 1이니까 1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얼마 나오더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막 루트 3?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나오지? 전체 오메가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얘가 1 나오나? 잠깐만요. 이 규칙 나오는데 3 마이너스 1 나와요. 그 다음에가 이제 0 나오고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루트 3 나오고 그 다음에가 다시 0 나오고 이런 식으로 1 루트 3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이제 막 반복됩니다. 그래서 막 다 없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몇 개만 하면 되고요. 이거는요. x 세제곱이 뭐가 나와요? x 세제곱 뭐 나와요 이거?
4겹으로 i인데 x제곱 i가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은 x 6승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6승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 12승이 뭡니까? 1. 그러면 이거 뭐예요? 12번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거네요. 근데 이 사이의 값들이 다 소거가 될 거예요.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플러스 i, 마이너스 i 곱해지는 꼴로 가기 때문에 다 소거가 돼서 사실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12개씩 묶어버리면은 96개의 항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5개의 항만 따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양변 제곱해보죠. 양변 제곱하면 x의 4승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은 3x의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네요.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앞에다가 괜히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곱해보고 싶죠?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무슨 소리예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아, x제곱? 아니죠. 아니지. x3승. x3승이 x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x6승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x6승이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죠. 저기서 일일이 구했던 게. 됩니까? 그래서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아 써야 돼요, 사실. 많아 써야 되고 그 중에서 골라서 풀면 되겠죠. 근데 뭐 혼자 풀 때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진 않았겠죠, 그렇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식만 보고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15번) 가봅시다. 오늘은 진도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지 않아서 문제풀이를 좀 자세하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진도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 사실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할 건 뭐 상반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근각계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x3승은 1은 한 허근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진도의 여유가 살짝 있어요. 좀 더 선생님이 이따가 진도 그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설명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문제를 푸느라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숙제로 낼 겁니다. 할 수 있어가지고. 자,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 이거의 두근을 뭐? 알파, 베타. 그러면은 뭐부터 정리하고 가요?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봐요. f 알파는 2베타 이렇게 나오고요. f 베타는 2알파 나오죠. 사실 여기까지 딱 보고 밑에 읽기 전에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싶어야 될까요? 저한테 이게 이런 모양도 기억해 두세요. f 알파는 베타 꼴로 나오죠, 지금. 근데 베타는 알파 꼴로 나오는데 이 형태가 대등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쵸? 이럴 때는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습니다.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요거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f 알파가 2베타? 그러면 f 알파는 2베타가 뭔데? 10-2알파가 되겠죠? 10-2알파 이렇게 되니까 f 알파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똑같겠죠? 대등하니까 f 베타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10은 0을 만족하는 해가 뭐라는 소리예요? 알파랑 베타라는 소리네요. 근데 이거 fx의 최고차 한계수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k로 설정할게요. 이거 해가 뭐라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러면? 아, 빨리.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죠. fx가 지금 뭐야? 아, 다항식이라고 했는데 2차식이라고 그랬잖아. 아, fx를 2차식으로 나눌 때? 뭐야? 2차 방정식. 아, fx를 2차식이라는 말은 없네요. 다항식인데 어쨌든 이게 다항식이긴 한데 나눌 거니까 이게 지금 뒤에 부분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럼 정확하게 할게요. 이거 k라고 하면 안 된다. 2차식이라고 했으면 k라고 하면 되는데 2차식이란 말 없죠, fx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곱하기 gx라고 할게요. gx. 그러면 말 되죠? 말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얘가 뭐야? 이게 뭐예요? 저거지. 요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 방정식이 이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하고 뒤에 이제 fx가 뭔지 모르니까 gx라고 씁니다. 만약에 fx 2차라고 했으면 최고차항 계수만 써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식을 꾸몄을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뭐예요? fx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은 이거겠네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나머지 정리 검산식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산식 되는 거니까 r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알파 플러스 뭐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5 대입하라는 거네요. 여기다가 2분의 5 대입하면 5 나오겠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 뭐? f 알파, f 베타로 나와 있는데 그 결과값이 문자가 바뀌었을 때에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문자를 통일시켜 준 다음에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정식을 내가 꾸며주는 거. 알겠어요? 알겠다고 했어. 그러면 17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17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가죠. 아, 여러분 푸는 동안에 잠깐 그 공지를 하면 여러분 반이 2개 반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학생들은 아마 이 시간 그대로 갈 거고 3월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세화고반 해가지고 수일반 이렇게 갈 거거든요. 3월부터.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얘기도 했었죠. 블랙라벨 끝나는 시점에서 수일반이 개강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체 교재로 나가는데 화목반과 수일반의 교재와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남학생들 시간이 가능하다면 수요일 휴일반으로 미리 가는 게 좋겠죠. 좋을 텐데요. 그 수일반 시간이 2월 9일부터 개강이거든요. 2월 9일부터 개강인데 일요일이에요. 이때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이거 안 봐도 되고요. 수일반인데 수요일이 시간이 6시부터 10시까지 할 거예요. 2월부터 그냥. 2월부터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시간이 만약에 된다. 자기가 지금 스케줄상 이 시간이 되면 2월 9일부터 개강하는 반에서 이쪽으로 합류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간이 지금 스케줄이 차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반에서 2월까지 하고 3월 달에는 요 반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반으로 2월까지 쭉 가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세하고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문의도 많고 해서 이 반으로 계속 채워넣을 수는 없잖아요. 인원 많아지면 또 관리가 소홀해지니까
그래서 반을 조금 일찍 스플릿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남학생들 중에서 이거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2월 9일부터는 저쪽 반으로 이제 오면 되고, 시간이 자기는 저 시간에 다른 수업이 있다 이미, 그러면 여기서 그냥 2월 말까지 끝내면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두근의 차는 풀었어요. 방금과 똑같은 문제라는 거 좀 인지가 되나요? 네,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겠죠? 자, 보시면은 F 알파는 베타, F 베타 알파 동등한 관계로 써있는데 문자가 서로 다르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바꿔준다고요. 아, 지금 아까 15번도 그렇고 27번도 그렇고 다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형태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알파 베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분수꼴로 나오면 알파 베타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근데 F 알파는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F 베타는 알파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갖다가 넘겨주면 F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고, F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이걸 이제 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fx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뭐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fx 2차 식이죠, 지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죠. 여기서는 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면 되니 안 되니? 왜 안 되죠? fx는 그냥 2차식이라고 했잖아요. 최고차항에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k로 설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 있어요, 문제? 그렇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 17번에 처음에 써있는 저 식이 돼야죠. 두근이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양변에다가 뭐 집어넣을까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죠. 요거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f1 플러스 2는 1 집어넣으면 k 이렇게 됩니다. 0이니까 그러면 k는 얼마? 2 이렇게 되죠. 문제 구하는 거 뭡니까? 두근의 차 구하는 거예요. 뭐 집어넣어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부터 쭉 진행할게요.